은퇴 중산층은 매월 198만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비교 버리기와 검약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극단적인 부자와 비교해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각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 정도는 되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올려치기란 원래 광대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만담을 하는 걸 말하는데, 현재 올려치기란 한마디로 기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학생이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된 단어인데, 올려치기는 본인이 돈도 없는데도 상류층의 문화를 영위하려는 데서 생기는 괴리감을 말합니다. 화면의 노후소득 피라미드는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에 따라 5단계 은퇴귀족, 은퇴상류층, 은퇴중산층, 상대빈곤층, 절대빈곤층로 분류한 소득 등급표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살면서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은퇴귀족층의 월 소득은 세전 52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 건강한 노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314만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은퇴귀족층의 현금 흐름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고 탄탄했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177만원을, 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소득월세 같은 재산소득으로 330만원을 벌었습니다. 다만 은퇴귀족은 전체 은퇴가구의 단 2.5%에 불과해 모든 이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입니다. 은퇴귀족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은퇴상류층은 생활비가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입니다. 월 수입은 372만원이며 은퇴귀족층과 은퇴상류층은 공적연금 수령액이 각각 177만원, 173만원으로 엇비슷해 별 차이가 없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재산소득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은퇴상류층의 재산소득은 180만원으로 은퇴귀족층 재산소득 330만원보다 150만원이나 적었습니다. 공적연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넣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더 넣을 수 없는데요. 노후소득 피라미드 최상위권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등 개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 노력이 중하위권과의 경제적 차이를 벌린 결과입니다. 전체 은퇴가구의 33%를 차지하는 은퇴중산층은 월 소득이 198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112만원이 공적소득이었고 개인연금 등 재산소득은 60만원이었습니다. 노후소득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비중 39.3%를 차지하는 계층은 상대빈곤층으로 월 소득은 125만원이며 이는 노부부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칩니다. 노후소득 피라미드는 현금 흐름 기반이기 때문에 상대빈곤층이라고 해도 부동산을 더한다면 총 자산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많지만 실질 현금 흐름은 부족한 상황도 많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연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왕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 정도는 되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위층은 중위소득 200%를 초과, 중산층은 중위소득 75에서 200%, 하위층은 중위소득 75%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자산이 9.4억원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 중산층 수준은 6.3억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9.4억원이면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가지고 싶은 것이 적고 가지고 있는 것, 즉 만족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자 기준은 2배 정도 잘 사는 미국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미국인은 집 제외하고 7억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였고 그 비율은 무려 48%에 가까웠지만 우리나라는 47억원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전 국민의 거의 반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1%만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일 텐데요. 돈이 많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이유로 보입니다. 쓸 돈이 없고 거의 모든 돈이 침대인 상황입니다. 우린 왜 돈을 모았을까요?
잘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침대를 사기 위함일까요? 23년 2분기 출산율이 0.59가 확정된 지금 시점에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 미래 세대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줄 여력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언제까지 부동산 자산에 몰빵을 하여 넉넉하지 못한 노후 생활을 버텨야 할 것인가? 입니다. 부동산 갈아타기나 주택연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